강원도의 깊고 깊은 산골짜기, 이른 새벽의 차가운 안개가 숲 전체를 신비롭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천무라 불리는 한 젊은 사냥꾼이 거대한 전나무를 향해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나무는 죽어도 안 넘어가네. 진짜. 천무는 땀을 닦으며 잠시 숨을 고르는데 숲 저편에서 여인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안개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찢어진 비단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숲풀 사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안개 속에서 드러난 그녀의 하얀 목선과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살결에 평생 산에서만 살아온 천무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게요? 그가 다가가려는 순간 여인이 고통스럽게 몸을 뒤척이자 저고리가 더 크게 찢어졌습니다. 어머, 아이고. 봤네. 봤어. 산신령님께서 아시면 내 불알 두 쪽을 걷어 가시겠네. 천무는 황급히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여인에게 덮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그녀의 허리춤에 매달린 산적들이 쓰는 작은 호루라기와 손에 쥔 날카로운 단검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혹시 산적이 아니오? 천무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산적이라니요. 이 몸이 어딜 봐서 산적이란 말이오. 바로 그 순간 여인이 갑자기 천무의 다리를 걷어차려 했지만 평생을 산에서 보낸 사냥꾼의 반사신경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대낮에 눈뜬장님 속이려는 뻔한 수작을 부리는군. 천무는 재빨리 여인의 손발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인의 얼굴은 선녀와도 같아 그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웜에 선녀가 왜 이런 곳에? 대체 뉘시오. 이 몸을 감히 묶다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말해주지. 나는 이 강원도 일대를 주름잡는 여도적 두목, 홍연이다. 천무는 그녀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홍연을 번쩍 들쳐 업고 자신의 산막으로 향했습니다. 이놈아. 구해달라고 했지 묶어서 보쌈해가라고 했느냐. 잡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널 관가에 넘겨야겠다. 아이고, 이리 매정한 사내는 처음 봤네. 그냥 풀어주면 안 되겠소? 풀어만 주면 내가 참말로 잘해드릴 터인데. 홍연의 마지막 말은 은밀하고도 유혹적이었습니다. 여인과 이토록 가까이 있어 본 적 없는 천무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으악. 이 양반이 뭐 하는 짓이요. 홍연이 몸을 비트는 바람에 천무는 균형을 잃었고 두 사람은 함께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풀밭 위에서 뒤엉켜 멈췄습니다. 천무가 눈을 떠보니 홍연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향긋한 숨결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미안하. 천무가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홍연의 긴 머리카락이 그의 옷자락에 엉켜버렸습니다. 아이고, 얽혔네. 사냥꾼 양반, 조금만 가만히 계시오. 그리 꿈틀대면 더 꼬인다오. 홍연이 몸을 움직일수록 두 사람의 얼굴은 더 가까워졌고 천무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세상에 이런 미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네. 어머, 사내랍시고. 하긴 내 얼굴이 강원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는 되지. 그나저나 이것 좀 풀어주시겠소? 안 돼. 넌 도적이잖나. 천무는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일어나 홍연을 다시 들쳐 업고 산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막에 도착한 천무는 홍연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 온 이상 규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도망치면 맞는다. 둘째, 또 도망치면 죽는다. 셋째는 없다. 사냥꾼 양반, 이렇게 묶여있으니 온몸이 저리고 간지럽고 근질근질하오. 조금만 풀어주면 안 되겠소? 감히 날 속일 생각이냐? 안 된다니까. 아니,
이렇게 묶여서 어찌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보리를 본단 말이오? 참말로 인정머리라곤 개똥만큼도 없네 그려. 밥은 내가 먹여주고 잠잘 땐 내가 지킬 것이다. 화장실은 그때 가서 생각하지. 그날 밤 천무는 죽 한 그릇을 떠서 묶여있는 홍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먹어라. 홍연이 입을 벌리자 천무는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맛있네. 하지만 이렇게 먹이니 자꾸 흘리지 않소. 아이고, 보시오. 이거 죽이 가슴 골로 다 내려가겠네. 당황한 천무가 소매로 닦아주려다 그만 손이 홍연의 옷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손길이 참 거칠구려. 사냥꾼 양반도 참, 묶여있는 여인에게 흑심을 품으시다니. 내 몸이 그리 탐스럽소? 아니. 그게 아니라. 천무의 얼굴은 새빨개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냥꾼 양반, 이제 날 어쩔 셈이요? 관가에 넘기든지 아니면 이 아리따운 여인을 계속 묶어만 둘 거요? 며칠 지켜볼 생각이다. 네가 정말 악명 높은 도적인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지. 홍연은 속으로 이 바보 같은 사냥꾼, 내 소나기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군이라 생각하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산속 다른 곳에서는 흑호라 불리는 잔인한 산적 두목이 부하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홍연은 어디로 갔느냐? 당장 찾아내지 못하면 너희들 불화를 잘라 산짐승에게 던져줄 테다. 그는 본래 관군이었으나 탐욕에 눈이 멀어 산적이 된 자로 오래전부터 홍연을 차지하려는 욕망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계집, 감히 내 자존심을 짓밟았지. 부하들 앞에서 내 물건이 새끼손가락 같다고 했어. 절대 용서 못한다. 이 산맥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 계집은 내 것이다. 알겠느냐? 다음 날 저녁, 홍연은 천무가 구워준 토끼 고기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혼자만 살았소? 여자는 없었고. 참말로 다리 한번 안 벌려보고 이때까지 살았단 말이오? 사람들 틈은 불편하다. 산속이 내게는 더 편해. 게다가 마을 안악들은 날 보면 다 도망가기 바쁘고. 그럼 나같이 예쁜 여자는 더 불편하겠네?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다. 네가 오고 나니 이 산막이 왜 이리 좁아 보이는지. 사냥꾼 양반, 묶여서 자는 건 정말 불편하다오. 이것 좀 풀어주시오.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천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홍연의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살겠네. 그런데 잘자리는 어디 있소? 설마 내가 사냥꾼 양반을 잡아먹기라도 하겠소? 천무는 마지못해 이불 끝자락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홍연은 잠든 천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참 순진한 사람이네. 하지만 이대로 도망가면 저 양반이 실망하겠지? 다음 날 새벽, 천무가 눈을 떴을 때 홍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 밑에는 베개만 뭉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날 속였구나. 분노와 함께 묘한 실망감을 느낀 천무는 풀잎 위에 남은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숲을 달리던 홍연의 앞길을 흑호의 부하들이 막아섰습니다. 이게 누구요? 우리가 그토록 찾던 홍연 두목 아니시오? 흑호 어르신께 모셔가야겠다. 이런 호랑말코 같은 놈들. 어디서 감히. 홍연이 단검을 휘둘렀지만 수많은 사내들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붙잡혀 흑호의 산채로 끌려갔습니다. 홍연의 발자국을 쫓던 천무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뒤엉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홍연을 납치해간 흔적이군. 흑호의 산채, 마두는 홍연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홍연아. 오늘 밤부터 넌 내 여자가 되는 거다.
내 놈의 여자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대가리 같은 놈. 바로 그때 동굴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잡은 사냥감이다. 내 놈들이 함부로 손대도 되는 줄 아느냐? 천무의 우렁찬 목소리에 홍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무는 폭풍처럼 산적들을 쓰러뜨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넌 대체 뭐냐? 홍연은 내 여자다. 흑호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천무는 바람처럼 피해 순식간에 그의 칼을 쳐내고 목에 겨누었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홍연을 풀어주고 이 산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흑호는 겁에 질려 부하들에게 홍연을 풀어주라 명령했습니다. 산채를 빠져나와 달빛 아래 선 두 사람. 천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요. 그런데 왜 절 구하러 온 것이요? 당연하지. 내가 어찌 그대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어. 천무의 솔직한 대답에 홍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그대의 부하들에게로. 나는 그저 그대가 안전하길 바랄 뿐이요. 그가 돌아서려 하자 홍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기다려요. 사냥꾼 양반. 나 당신을 좋아하게 됐소? 날 또 속이는 거 아니오. 아니요. 이번엔 진심이라오. 오늘 밤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소. 도망치지 않을 테니. 천무는 말없이 홍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산막으로 향했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서 두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 이름은 천무요. 천무. 양반. 천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품에 안았고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내가 도적질은 했어도 내 마음을 누구에게 준 적은 없었어.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었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무가 홍연의 손을 잡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고 싶소. 홍연. 그래도 돼요? 내가 도적 두목인데. 그건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지.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더 이상 도적질을 하지 마시오. 과거는 묻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았으면 하오. 당신을 위해 노력해보겠소. 몇 주 후, 홍연은 도적 생활을 청산하고 천무와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기 봐. 천무가 데려온 여자 말이야. 행색이 수상해. 도적 출신이라던데. 이런 위험한 여자를 마을에 들일 수는 없네? 당장 나가게. 어르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제 여자요. 누구든 그녀를 모욕하면 나와 먼저 싸워야 할 것이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할머니 한 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늙은이가 보기에 저 여인의 눈빛은 막다. 과거가 어쨌든 지금 마음이 중요한 법이지. 기회를 한번 주어 봅시다. 할머니의 말에 마을 어른은 마지못해 두 사람이 마을 외곽 빈집에서 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몇 달 후 마을에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홍연은 산적 시절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아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하면 관아의 창고로 갈 수 있어요. 탐관오리들이 부당하게 쌓아둔 곡식입니다. 그날 밤 천무와 홍연은 몰래 관아 창고에 쌀을 가져와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위기를 넘겼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진정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구먼? 천무는 산신령의 아들이고 홍연은 산 아래의 지혜로운 여인이었어. 마을 잔칫날 밤 홍연이 천무에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그날 날 꽁꽁 묶어주어서 참 고마웠어요. 사실, 당신처럼 예쁜 여인은 처음 봤었지. 그래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일부러 묶어서 데려온 것이오. 어머, 당신도 참 순진한 양반인 줄만 알았더니 난 속셈이 있었군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두 사람은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홍연은 마을의 현명한 안악으로, 천무는 든든한 사냥꾼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허물을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며, 소박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 강원도의 깊고 깊은 산골짜기, 이른 새벽의 차가운 안개가 숲 전체를 신비롭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천무라 불리는 한 젊은 사냥꾼이 거대한 전나무를 향해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나무는 죽어도 안 넘어가네. 진짜. 천무는 땀을 닦으며 잠시 숨을 고르는데 숲 저편에서 여인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안개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찢어진 비단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수풀 사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안개 속에서 드러난 그녀의 하얀 목선과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살결에 평생 산에서만 살아온 천무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게요? 그가 다가가려는 순간 여인이 고통스럽게 몸을 뒤척이자 저고리가 더 크게 찢어졌습니다. 어머, 아이고. 봤네. 봤어. 산신령님께서 아시면 내 불알 두 쪽을 걷어 가시겠네. 천무는 황급히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여인에게 덮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그녀의 허리춤에 매달린 산적들이 쓰는 작은 호루라기와 손에 쥔 날카로운 단검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혹시 산적이 아니오? 천무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산적이라니요. 이 몸이 어딜 봐서 산적이란 말이오. 바로 그 순간 여인이 갑자기 천무의 다리를 걷어차려 했지만 평생을 산에서 보낸 사냥꾼의 반사신경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대낮에 눈뜬장님 속이려는 뻔한 수작을 부리는군. 천무는 재빨리 여인의 손발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인의 얼굴은 선녀와도 같아 그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웜에 선녀가 왜 이런 곳에? 대체 니시오? 이 몸을 감히 묶다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말해주지. 나는 이 강원도 일대를 주름잡는 여도적 두목, 홍연이다. 천무는 그녀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홍연을 번쩍 들쳐업고 자신의 산막으로 향했습니다. 이놈아. 구해달라고 했지 묶어서 보쌈해가라고 했느냐. 잡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널 관가에 넘겨야겠다. 아이고, 이리 매정한 사내는 처음 봤네. 그냥 풀어주면 안 되겠소? 풀어만 주면 내가 참말로 잘해드릴 터인데. 홍연의 마지막 말은 은밀하고도 유혹적이었습니다. 여인과 이토록 가까이 있어 본 적 없는 천무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으악. 이 양반이 뭐 하는 짓니요? 홍연이 몸을 비트는 바람에 천무는 균형을 잃었고 두 사람은 함께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풀밭 위에서 뒤엉켜 멈췄습니다. 천무가 눈을 떠보니 홍연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향긋한 숨결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미안하. 천무가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홍연의 긴 머리카락이 그의 옷자락에 엉켜버렸습니다. 아이고, 얽혔네. 사냥꾼 양반, 조금만 가만히 계시오. 그리 꿈틀대면 더 꼬인다오. 홍연이 몸을 움직일수록 두 사람의 얼굴은 더 가까워졌고 천무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세상에. 이런 미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네. 어머, 사내랍시고. 하긴 내 얼굴이 강원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는 되지.
그나저나 이것 좀 풀어주시겠소? 안 돼. 넌 도적이잖나. 천무는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일어나 홍연을 다시 들쳐업고 산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막에 도착한 천무는 홍연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 온 이상 규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도망치면 맞는다. 둘째, 또 도망치면 죽는다. 셋째는 없다. 사냥꾼 양반, 이렇게 묶여있으니 온몸이 저리고 간지럽고 근질근질하오. 조금만 풀어주면 안 되겠소? 감히 날 속일 생각이냐? 안 된다니까. 아니, 이렇게 묶여서 어찌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보리를 본단 말이오? 참말로 인정머리라곤 개똥만큼도 없네 그려. 밥은 내가 먹여주고 잠잘 땐 내가 지킬 것이다. 화장실은 그때 가서 생각하지. 그날 밤 천무는 죽 한 그릇을 떠서 묶여있는 홍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먹어라. 홍연이 입을 벌리자 천무는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맛있네. 하지만 이렇게 먹이니 자꾸 흘리지 않소. 아이고, 보시오. 이거 죽이 가슴 골로 다 내려가겠네. 당황한 천무가 소매로 닦아주려다 그만 손이 홍연의 옷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손길이 참 거칠구려. 사냥꾼 양반도 참, 묶여있는 여인에게 흑심을 품으시다니. 내 몸이 그리 탐스럽소? 아니. 그게 아니라. 천무의 얼굴은 새빨개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냥꾼 양반, 이제 날 어쩔 셈이요? 관가에 넘기든지 아니면 이 아리따운 여인을 계속 묶어만 둘 거요? 며칠 지켜볼 생각이다. 네가 정말 악명 높은 도적인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지. 홍연은 속으로 이 바보 같은 사냥꾼, 내 소나기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군이라 생각하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산속 다른 곳에서는 흑호라 불리는 잔인한 산적 두목이 부하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홍연은 어디로 갔느냐? 당장 찾아내지 못하면 너희들 불화를 잘라 산짐승에게 던져줄 테다. 그는 본래 관군이었으나 탐욕에 눈이 멀어 산적이 된 자로 오래전부터 홍연을 차지하려는 욕망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계집, 감히 내 자존심을 짓밟았지. 부하들 앞에서 내 물건이 새끼손가락 같다고 했어. 절대 용서 못한다. 이 산맥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 계집은 내 것이다. 알겠느냐? 다음 날 저녁, 홍연은 천무가 구워준 토끼 고기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혼자만 살았소? 여자는 없었고. 참말로 다리 한번 안 벌려보고 이때까지 살았단 말이오? 사람들 틈은 불편하다. 산속이 내게는 더 편해. 게다가 마을 안악들은 날 보면 다 도망가기 바쁘고. 그럼 나같이 예쁜 여자는 더 불편하겠네?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다. 네가 오고 나니 이 산막이 왜 이리 좁아 보이는지. 사냥꾼 양반, 묶여서 자는 건 정말 불편하다오. 이것 좀 풀어주시오.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천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홍연의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살겠네. 그런데 잘자리는 어디 있소? 설마 내가 사냥꾼 양반을 잡아먹기라도 하겠소? 천무는 마지못해 이불 끝자락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홍연은 잠든 천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참 순진한 사람이네. 하지만 이대로 도망가면 저 양반이 실망하겠지? 다음 날 새벽, 천무가 눈을 떴을 때 홍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 밑에는 베개만 뭉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날 속였구나. 분노와 함께 묘한 실망감을 느낀 천무는 풀잎 위에 남은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숲을 달리던 홍연의 앞길을 흑호의 부하들이 막아섰습니다. 이게 누구요?
우리가 그토록 찾던 홍연 두목 아니시오. 흑호 어르신께 모셔가야겠다. 이런 호랑말코 같은 놈들. 어디서 감히. 홍연이 단검을 휘둘렀지만 수많은 사내들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붙잡혀 흑호의 산채로 끌려갔습니다. 홍연의 발자국을 쫓던 천무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뒤엉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홍연을 납치해간 흔적이군. 흑호의 산채, 마두는 홍연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홍연아. 오늘 밤부터 넌 내 여자가 되는 거다. 내 놈의 여자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대가리 같은 놈. 바로 그때 동굴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잡은 사냥감이다. 내 놈들이 함부로 손대도 되는 줄 아느냐? 천무의 우렁찬 목소리에 홍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무는 폭풍처럼 산적들을 쓰러뜨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넌 대체 뭐냐? 홍연은 내 여자다. 흑호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천무는 바람처럼 피해 순식간에 그의 칼을 쳐내고 목에 겨누었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홍연을 풀어주고 이 산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흑호는 겁에 질려 부하들에게 홍연을 풀어주라 명령했습니다. 산채를 빠져나와 달빛 아래 선 두 사람. 천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요. 그런데 왜 절 구하러 온 것이요? 당연하지. 내가 어찌 그대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어. 천무의 솔직한 대답에 홍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그대의 부하들에게로. 나는 그저 그대가 안전하길 바랄 뿐이오. 그가 돌아서려 하자 홍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기다려요. 사냥꾼 양반. 나 당신을 좋아하게 됐소? 날 또 속이는 거 아니오. 아니요. 이번엔 진심이라오. 오늘 밤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소. 도망치지 않을 테니. 천무는 말없이 홍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산막으로 향했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서 두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 이름은 천무여. 천무. 양반. 천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품에 안았고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내가 도적질은 했어도 내 마음을 누구에게 준 적은 없었어.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었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무가 홍연의 손을 잡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고 싶소. 홍연. 그래도 돼요? 내가 도적 두목인데. 그건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지.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더 이상 도적질을 하지 마시오. 과거는 묻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았으면 하오. 당신을 위해 노력해보겠소. 몇 주 후, 홍연은 도적 생활을 청산하고 천무와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기 봐. 천무가 데려온 여자 말이야. 행색이 수상해. 도적 출신이라던데. 이런 위험한 여자를 마을에 들일 수는 없네? 당장 나가게. 어르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제 여자요. 누구든 그녀를 모욕하면 나와 먼저 싸워야 할 것이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할머니 한 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늙은이가 보기에 저 여인의 눈빛은 막다. 과거가 어쨌든 지금 마음이 중요한 법이지. 기회를 한번 주어 봅시다. 할머니의 말에 마을 어른은 마지못해 두 사람이 마을 외곽 빈집에서 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몇 달 후,
마을에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홍연은 산적 시절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아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하면 관아의 창고로 갈 수 있어요. 탐관오리들이 부당하게 쌓아둔 곡식입니다. 그날 밤 천무와 홍연은 몰래 관아 창고에 쌀을 가져와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위기를 넘겼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진정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구먼? 천무는 산신령의 아들이고 홍연은 산 아래의 지혜로운 여인이었어. 마을 잔칫날 밤 홍연이 천무에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그날 날 꽁꽁 묶어주어서 참 고마웠어요. 사실 당신처럼 예쁜 여인은 처음 봤었지. 그래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일부러 묶어서 데려온 것이오. 어머, 당신도 참 순진한 양반인 줄만 알았더니 난 속셈이 있었군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두 사람은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홍연은 마을의 현명한 안악으로, 천무는 든든한 사냥꾼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허물을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며 소박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 강원도의 깊고 깊은 산골짜기, 이른 새벽의 차가운 안개가 숲 전체를 신비롭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천무라 불리는 한 젊은 사냥꾼이 거대한 전나무를 향해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나무는 죽어도 안 넘어가네. 진짜. 천무는 땀을 닦으며 잠시 숨을 고르는데 숲 저편에서 여인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안개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찢어진 비단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숲풀 사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안개 속에서 드러난 그녀의 하얀 목선과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살결에 평생 산에서만 살아온 천무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게요? 그가 다가가려는 순간 여인이 고통스럽게 몸을 뒤척이자 저고리가 더 크게 찢어졌습니다. 어머, 아이고. 봤네. 봤어. 산신령님께서 아시면 내 불알 두 쪽을 걷어 가시겠네. 천무는 황급히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여인에게 덮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그녀의 허리춤에 매달린 산적들이 쓰는 작은 호루라기와 손에 쥔 날카로운 단검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혹시 산적이 아니오? 천무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산적이라니요. 이 몸이 어딜 봐서 산적이란 말이오. 바로 그 순간 여인이 갑자기 천무의 다리를 걷어차려 했지만 평생을 산에서 보낸 사냥꾼의 반사신경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대낮에 눈뜬장님 속이려는 뻔한 수작을 부리는군. 천무는 재빨리 여인의 손발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인의 얼굴은 선녀와도 같아 그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웜에 선녀가 왜 이런 곳에? 대체 뉘시오. 이 몸을 감히 묶다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말해주지. 나는 이 강원도 일대를 주름잡는 여도적 두목, 홍연이다. 천무는 그녀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홍연을 번쩍 들쳐 업고 자신의 산막으로 향했습니다. 이놈아. 구해달라고 했지 묶어서 보쌈해가라고 했느냐. 잡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널 관가에 넘겨야겠다. 아이고, 이리 매정한 사내는 처음 봤네. 그냥 풀어주면 안 되겠소? 풀어만 주면 내가 참말로 잘해드릴 터인데. 홍연의 마지막 말은 은밀하고도 유혹적이었습니다. 여인과 이토록 가까이 있어 본 적 없는 천무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으악. 이 양반이 뭐 하는 짓니요? 홍연이 몸을 비트는 바람에 천무는 균형을 잃었고 두 사람은 함께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풀밭 위에서 뒤엉켜 멈췄습니다. 천무가 눈을 떠보니
홍연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향긋한 숨결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미안하. 천무가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홍연의 긴 머리카락이 그의 옷자락에 엉켜버렸습니다. 아이고, 얽혔네. 사냥꾼 양반, 조금만 가만히 계시오. 그리 꿈틀대면 더 꼬인다오. 홍연이 몸을 움직일수록 두 사람의 얼굴은 더 가까워졌고 천무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세상에, 이런 미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네. 어머, 사내랍시고. 하긴, 내 얼굴이 강원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는 되지. 그나저나 이것 좀 풀어주시겠소? 안 돼. 넌 도적이잖나. 천무는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일어나 홍연을 다시 들쳐업고 산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막에 도착한 천무는 홍연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 온 이상 규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도망치면 맞는다. 둘째, 또 도망치면 죽는다. 셋째는 없다. 사냥꾼 양반, 이렇게 묶여있으니 온몸이 저리고 간지럽고 근질근질하오. 조금만 풀어주면 안 되겠소? 감히 날 속일 생각이냐? 안 된다니까. 아니, 이렇게 묶여서 어찌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보리를 본단 말이오? 참말로 인정머리라곤 개똥만큼도 없네 그려. 밥은 내가 먹여주고 잠잘 땐 내가 지킬 것이다. 화장실은 그때 가서 생각하지. 그날 밤 천무는 죽 한 그릇을 떠서 묶여있는 홍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먹어라. 홍연이 입을 벌리자 천무는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맛있네. 하지만 이렇게 먹이니 자꾸 흘리지 않소. 아이고, 보시오. 이거 죽이 가슴 골로 다 내려가겠네. 당황한 천무가 소매로 닦아주려다 그만 손이 홍연의 옷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손길이 참 거칠구려. 사냥꾼 양반도 참, 묶여있는 여인에게 흑심을 품으시다니. 내 몸이 그리 탐스럽소? 아니. 그게 아니라. 천무의 얼굴은 새빨개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냥꾼 양반, 이제 날 어쩔 셈이요? 관가에 넘기든지 아니면 이 아리따운 여인을 계속 묶어만 둘 거요? 며칠 지켜볼 생각이다. 네가 정말 악명 높은 도적인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지. 홍연은 속으로 이 바보 같은 사냥꾼, 내 소나기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군이라 생각하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산속 다른 곳에서는 흑호라 불리는 잔인한 산적 두목이 부하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홍연은 어디로 갔느냐? 당장 찾아내지 못하면 너희들 불화를 잘라 산짐승에게 던져줄 테다. 그는 본래 관군이었으나 탐욕에 눈이 멀어 산적이 된 자로 오래전부터 홍연을 차지하려는 욕망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계집, 감히 내 자존심을 짓밟았지. 부하들 앞에서 내 물건이 새끼손가락 같다고 했어. 절대 용서 못한다. 이 산맥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 계집은 내 것이다. 알겠느냐? 다음 날 저녁, 홍연은 천무가 구워준 토끼 고기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혼자만 살았소? 여자는 없었고. 참말로 다리 한 번 안 벌려보고 이때까지 살았단 말이오? 사람들 틈은 불편하다. 산속이 내게는 더 편해. 게다가 마을 안악들은 날 보면 다 도망가기 바쁘고. 그럼 나같이 예쁜 여자는 더 불편하겠네?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다. 네가 오고 나니 이 산막이 왜 이리 좁아 보이는지. 사냥꾼 양반, 묶여서 자는 건 정말 불편하다오. 이것 좀 풀어주시오.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천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홍연의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살겠네. 그런데 달자리는 어디 있소?
설마 내가 사냥꾼 양반을 잡아먹기라도 하겠소? 천무는 마지못해 이불 끝자락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홍연은 잠든 천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참 순진한 사람이네. 하지만 이대로 도망가면 저 양반이 실망하겠지? 다음 날 새벽, 천무가 눈을 떴을 때 홍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 밑에는 베개만 뭉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날 속였구나. 분노와 함께 묘한 실망감을 느낀 천무는 풀잎 위에 남은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숲을 달리던 홍연의 앞길을 흑호의 부하들이 막아섰습니다. 이게 누구요? 우리가 그토록 찾던 홍연 두목 아니시오? 흑호 어르신께 모셔가야겠다. 이런 호랑말코 같은 놈들. 어디서 감히. 홍연이 단검을 휘둘렀지만 수많은 사내들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붙잡혀 흑호의 산채로 끌려갔습니다. 홍연의 발자국을 쫓던 천무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뒤엉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홍연을 납치해간 흔적이군. 흑호의 산채, 마두는 홍연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홍연아. 오늘 밤부터 넌 내 여자가 되는 거다. 내 놈의 여자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대가리 같은 놈. 바로 그때 동굴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잡은 사냥감이다. 내 놈들이 함부로 손대도 되는 줄 아느냐? 천무의 우렁찬 목소리에 홍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무는 폭풍처럼 산적들을 쓰러뜨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넌 대체 뭐냐? 홍연은 내 여자다. 흑호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천무는 바람처럼 피해 순식간에 그의 칼을 쳐내고 목에 겨누었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홍연을 풀어주고 이 산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흑호는 겁에 질려 부하들에게 홍연을 풀어주라 명령했습니다. 산채를 빠져나와 달빛 아래 선 두 사람. 천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요. 그런데 왜 절 구하러 온 것이요? 당연하지. 내가 어찌 그대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어. 천무의 솔직한 대답에 홍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그대의 부하들에게로. 나는 그저 그대가 안전하길 바랄 뿐이요. 그가 돌아서려 하자 홍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기다려요. 사냥꾼 양반. 나 당신을 좋아하게 됐소? 날 또 속이는 거 아니오. 아니요. 이번엔 진심이라오. 오늘 밤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소. 도망치지 않을 테니. 천무는 말없이 홍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산막으로 향했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서 두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 이름은 천무요. 천무. 양반. 천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품에 안았고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내가 도적질은 했어도 내 마음을 누구에게 준 적은 없었어.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었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무가 홍연의 손을 잡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고 싶소. 홍연. 그래도 돼요? 내가 도적 두목인데. 그건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지.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더 이상 도적질을 하지 마시오. 과거는 묻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았으면 하오. 당신을 위해 노력해보겠소. 몇 주 후, 홍연은 도적 생활을 청산하고 천무와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기 봐. 천무가 데려온 여자 말이야.
행색이 수상해. 도적 출신이라던데. 이런 위험한 여자를 마을에 들일 수는 없네? 당장 나가게. 어르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제 여자요. 누구든 그녀를 모욕하면 나와 먼저 싸워야 할 것이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할머니 한 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늙은이가 보기에 저 여인의 눈빛은 막다. 과거가 어쨌든 지금 마음이 중요한 법이지. 기회를 한번 주어 봅시다. 할머니의 말에 마을 어른은 마지못해 두 사람이 마을 외곽 빈집에서 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몇 달 후 마을에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홍연은 산적 시절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아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하면 관아의 창고로 갈 수 있어요. 탐관오리들이 부당하게 쌓아둔 곡식입니다. 그날 밤 천무와 홍연은 몰래 관아 창고에 쌀을 가져와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위기를 넘겼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진정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구먼? 천무는 산신령의 아들이고 홍연은 산 아래의 지혜로운 여인이었어. 마을 잔칫날 밤 홍연이 천무에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그날 날 꽁꽁 묶어주어서 참 고마웠어요. 사실 당신처럼 예쁜 여인은 처음 봤었지. 그래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일부러 묶어서 데려온 것이오. 어머, 당신도 참 순진한 양반인 줄만 알았더니 난 속셈이 있었군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두 사람은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홍연은 마을의 현명한 안악으로, 천무는 든든한 사냥꾼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허물을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며 소박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 강원도의 깊고 깊은 산골짜기, 이른 새벽의 차가운 안개가 숲 전체를 신비롭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천무라 불리는 한 젊은 사냥꾼이 거대한 전나무를 향해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나무는 죽어도 안 넘어가네. 진짜. 천무는 땀을 닦으며 잠시 숨을 고르는데 숲 저편에서 여인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안개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찢어진 비단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수풀 사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안개 속에서 드러난 그녀의 하얀 목선과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살결에 평생 산에서만 살아온 천무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게요? 그가 다가가려는 순간 여인이 고통스럽게 몸을 뒤척이자 저고리가 더 크게 찢어졌습니다. 어머, 아이고. 봤네. 봤어. 산신령님께서 아시면 내 불알 두 쪽을 걷어 가시겠네. 천무는 황급히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여인에게 덮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그녀의 허리춤에 매달린 산적들이 쓰는 작은 호루라기와 손에 쥔 날카로운 단검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혹시 산적이 아니오? 천무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산적이라니요. 이 몸이 어딜 봐서 산적이란 말이오. 바로 그 순간 여인이 갑자기 천무의 다리를 걷어차려 했지만 평생을 산에서 보낸 사냥꾼의 반사신경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대낮에 눈뜬장님 속이려는 뻔한 수작을 부리는군. 천무는 재빨리 여인의 손발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인의 얼굴은 선녀와도 같아 그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웜에 선녀가 왜 이런 곳에? 대체 뉘시오. 이 몸을 감히 묶다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말해주지. 나는 이 강원도 일대를 주름잡는 여도적 두목, 홍연이다. 천무는 그녀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홍연을 번쩍 들쳐 업고
자신의 산막으로 향했습니다. 이놈아. 구해달라고 했지 묶어서 보쌈 해가라고 했느냐. 잡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널 관가에 넘겨야겠다. 아이고, 이리 매정한 사내는 처음 봤네. 그냥 풀어주면 안 되겠소? 풀어만 주면 내가 참말로 잘해드릴 터인데. 홍연의 마지막 말은 은밀하고도 유혹적이었습니다. 여인과 이토록 가까이 있어 본 적 없는 천무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으악. 이 양반이 뭐 하는 짓니요? 홍연이 몸을 비트는 바람에 천무는 균형을 잃었고 두 사람은 함께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풀밭 위에서 뒤엉켜 멈췄습니다. 천무가 눈을 떠보니 홍연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향긋한 숨결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미안하. 천무가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홍연의 긴 머리카락이 그의 옷자락에 엉켜버렸습니다. 아이고, 얽혔네. 사냥꾼 양반, 조금만 가만히 계시오. 그리 꿈틀대면 더 꼬인다오. 홍연이 몸을 움직일수록 두 사람의 얼굴은 더 가까워졌고 천무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세상에, 이런 미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네. 어머, 사내랍시고. 하긴, 내 얼굴이 강원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는 되지. 그나저나 이것 좀 풀어주시겠소? 안 돼. 넌 도적이잖나. 천무는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일어나 홍연을 다시 들쳐업고 산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막에 도착한 천무는 홍연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 온 이상 규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도망치면 맞는다. 둘째, 또 도망치면 죽는다. 셋째는 없다. 사냥꾼 양반, 이렇게 묶여있으니 온몸이 저리고 간지럽고 근질근질하오. 조금만 풀어주면 안 되겠소? 감히 날 속일 생각이냐? 안 된다니까. 아니, 이렇게 묶여서 어찌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보리를 본단 말이오? 참말로 인정머리라곤 개똥만큼도 없네 그려. 밥은 내가 먹여주고 잠잘 땐 내가 지킬 것이다. 화장실은 그때 가서 생각하지. 그날 밤 천무는 죽 한 그릇을 떠서 묶여있는 홍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먹어라. 홍연이 입을 벌리자 천무는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맛있네. 하지만 이렇게 먹이니 자꾸 흘리지 않소. 아이고, 보시오. 이거 죽이 가슴 골로 다 내려가겠네. 당황한 천무가 소매로 닦아주려다 그만 손이 홍연의 옷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손길이 참 거칠구려. 사냥꾼 양반도 참, 묶여있는 여인에게 흑심을 품으시다니. 내 몸이 그리 탐스럽소? 아니. 그게 아니라. 천무의 얼굴은 새빨개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냥꾼 양반, 이제 날 어쩔 셈이요? 관가에 넘기든지 아니면 이 아리따운 여인을 계속 묶어만 둘 거요? 며칠 지켜볼 생각이다. 네가 정말 악명 높은 도적인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지. 홍연은 속으로 이 바보 같은 사냥꾼, 내 소나기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군이라 생각하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산속 다른 곳에서는 흑호라 불리는 잔인한 산적 두목이 부하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홍연은 어디로 갔느냐? 당장 찾아내지 못하면 너희들 불화를 잘라 산짐승에게 던져줄 테다. 그는 본래 관군이었으나 탐욕에 눈이 멀어 산적이 된 자로 오래전부터 홍연을 차지하려는 욕망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계집, 감히 내 자존심을 짓밟았지. 부하들 앞에서 내 물건이 새끼손가락 같다고 했어. 절대 용서 못한다. 이 산맥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 계집은 내 것이다. 알겠느냐? 다음 날 저녁, 홍연은 천무가 구워준 토끼 고기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혼자만 살았소? 여자는 없었고.
참말로 다리 한 번 안 벌려보고 이때까지 살았단 말이오? 사람들 틈은 불편하다. 산속이 내게는 더 편해. 게다가 마을 안악들은 날 보면 다 도망가기 바쁘고. 그럼 나같이 예쁜 여자는 더 불편하겠네?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다. 네가 오고 나니 이 산막이 왜 이리 좁아 보이는지. 사냥꾼 양반, 묶여서 자는 건 정말 불편하다오. 이것 좀 풀어주시오.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천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홍연의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살겠네. 그런데 달자리는 어디 있소? 설마 내가 사냥꾼 양반을 잡아먹기라도 하겠소? 천무는 마지못해 이불 끝자락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홍연은 잠든 천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참 순진한 사람이네. 하지만 이대로 도망가면 저 양반이 실망하겠지? 다음 날 새벽, 천무가 눈을 떴을 때 홍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 밑에는 베개만 뭉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날 속였구나. 분노와 함께 묘한 실망감을 느낀 천무는 풀잎 위에 남은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숲을 달리던 홍연의 앞길을 흑호의 부하들이 막아섰습니다. 이게 누구요? 우리가 그토록 찾던 홍연 두목 아니시오? 흑호 어르신께 모셔가야겠다. 이런 호랑말코 같은 놈들. 어디서 감히. 홍연이 단검을 휘둘렀지만 수많은 사내들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붙잡혀 흑호의 산채로 끌려갔습니다. 홍연의 발자국을 쫓던 천무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뒤엉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홍연을 납치해간 흔적이군. 흑호의 산채, 마두는 홍연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홍연아. 오늘 밤부터 넌 내 여자가 되는 거다. 내 놈의 여자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대가리 같은 놈. 바로 그때 동굴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잡은 사냥감이다. 내 놈들이 함부로 손대도 되는 줄 아느냐. 천무의 우렁찬 목소리에 홍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무는 폭풍처럼 산적들을 쓰러뜨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넌 대체 뭐냐? 홍연은 내 여자다. 흑호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천무는 바람처럼 피해 순식간에 그의 칼을 쳐내고 목에 겨누었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홍연을 풀어주고 이 산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흑호는 겁에 질려 부하들에게 홍연을 풀어주라 명령했습니다. 산채를 빠져나와 달빛 아래 선 두 사람. 천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요. 그런데 왜 절 구하러 온 것이요? 당연하지. 내가 어찌 그대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어. 천무의 솔직한 대답에 홍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그대의 부하들에게로. 나는 그저 그대가 안전하길 바랄 뿐이요. 그가 돌아서려 하자 홍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기다려요. 사냥꾼 양반. 나 당신을 좋아하게 됐소? 날 또 속이는 거 아니오. 아니요. 이번엔 진심이라오. 오늘 밤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소. 도망치지 않을 테니. 천무는 말없이 홍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산막으로 향했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서 두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 이름은 천무요. 천무. 양반. 천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품에 안았고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내가 도적질은 했어도 내 마음을 누구에게 준 적은 없었어.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었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무가 홍연의 손을 잡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고 싶소, 홍연. 그래도